당시 멤버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강등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뭘 해도 장난치나? 여전히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이 제 마음속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대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7월 수원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친정팀 부산이 아니라 수원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부산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큰 팀이는 했지만 당시에는 2부 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관계자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합류를 한다고 해서 승격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조금 더 1부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상황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중히 고사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주와 수원에서 온 오퍼가 와서, 수원은 그때 당시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아챔을 경험해보니 이것 또한 좋은 기회구나, 수원을 선택했죠. 수원에서 주전으로 뛰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며 팀과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오퍼가 있었을 건데도 2019 시즌을 앞두고 2부 리그에 있던 부산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원을 가기 전에 부산과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부산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승격이라는 거에 욕심도 났고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승격을 해서 정말 이 팀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행을 결정을 했죠. 2019 시즌 부산은 박정호 선수 합류 후 리그 2위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경남을 제치고 K리그1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승격 순간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승격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요. 우승을 해서 승격을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격을 하는 것 또한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남 원정석에 팬분들이 네모나게 꽉 차 있는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수들도 서로를 위해 띄워주고 또 팀을 위해 띄워준다는 게 그냥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승격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지만 2020 시즌 부산은 K리그1 최하위로 곧바로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무관중, 단축 시즌 등 변수가 많았지만 박종호, 이동준, 김진규, 김문환, 호물로, 권혁규, 이규성, 이정엽 등 당시 멤버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강등된 겁니까? 그거는 정답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프런트와 코치진과 선수가 또 잘 맞아야 좋은 결과가 오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인복도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뭘 해도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2021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부산에 남아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단을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비기고 나오면 선수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때 항상 그 2020년도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비긴 거 1점이 정말 값진 승점 1점이 될지 모른다. 2020년도 때 우리가 왜 강등을 당했냐. 그 1.2점 때문에 강등을 당했다. 잘해가지고 또 다음 경기 준비할 선수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2023 시즌 K리그2 39라운드 충북 청주전, 부산의 승격이 눈앞에 있던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 부산이 실점을 했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장난치나? 아니면 뭐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해에 사실 저는 경기에 많이 출전을 하지는 못했어요. 부상도 겹쳐 있었고 고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박진성 감독님 사이에서 팀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뛰지는 못했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또 약간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래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원코인이 더 남아있던 부산, 이어진 수원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2차전 모두 앞서다가 역전을 당하며 결국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건 올해는 분명히 갈 수 있겠다, 선수들 뭐 컨디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차전도 정말 좋은 경기 하고 2차전 간 거잖아요. 거기서 느낀 거는 경험이 무시 못하는구나. 그 경기 때는 또 제가 그냥 안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남더라고요. 2023 시즌을 끝으로 부산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안에 깊은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뛰고 안 뛰고 보다는 더 멀리 보고 부산 아이파크를 선택한 건데, 여전히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이 제 마음속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때 당시에 구단의 방향성과 제 생각과는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구단에서도 그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겠죠. 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가족도 그렇고 부산 팬분들도 그렇고 다 많이 아쉬워해 주시고, 현재도 제 가슴속에 아이파크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024년 6월 K리그1에 농부화로 이적하셨습니다. 태국행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국내 다른 팀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부산의 박종호 선수라는 그 색깔이 너무 진해서 다른 팀들이 솔직히 조금을 꺼려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에이전트한테 들었어요. 이해가 가요. 제가
솔직히 옅은 색깔은 아니거든요. 어디 가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서 느낀 거는 그냥 국내 팀은 부산 아니면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을 해외 쪽으로 돌리게 됐는데 태국 구단에서 좋은 오퍼가 왔고 선수로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죠. 한 시즌 동안 경험한 타이리그는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일단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가면 큰 거 다칠 수 있는, 템포나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팬덤도 엄청나고 선수들이 헝그리 정신들이 확실히 박혀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게 만약 아예 제로였다면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올라올 정도? 아직 공식적인 은퇴 선언은 없으신데요.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뭐 저는 은퇴할 거야 라는 생각은 솔직히 아직은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든 걸 내려놓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고, 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고, 어떤 직책이든 플레인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태국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0년도 프로 와서 그냥 진짜 축구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축구에 전념하는 동안 와이프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본인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걸 또 참아가면서 육아를 한 거잖아요. 와이프에 대한 그 고마움 크게 느끼고, 제가 쉴 때만큼은 조금 그래도 와이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제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도 선수 박종우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부산에 많다고 느꼈는데, 그분들 역시 이 질문을 되게 궁금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선수로 더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에 저의 삶에 대해서 태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의 그런 뭔가 안에 꿈틀꿈틀대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뭐 은퇴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지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지도자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K리그 감독 한번 해보는 게 꿈이고, 특히 그 꿈이 부산에서 한번 이뤄보고 싶은 게 크죠. 부산에서 해보고 싶죠.